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3,900선 문턱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동안의 오름세에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면서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4% 오른 3,823선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장 초반 강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상승폭을 줄이며 0.37% 내린 872선에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만 원을 돌파했지만 차익 실현 압력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사상 최대 실적으로 10조 클럽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하며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전자 달성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주가는 장 초반 99,900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메모리 업계 1위 탈환 소식과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대표 자동차주인 현대차와 기아가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한미 양국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기간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식 투자의 어려움을 생생한 강의로 풀어드리는 주식 레슨 라이브. 안녕하세요. 진행의 최선미입니다. 화요일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 차익 실현이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줄였는데요. 전강 후약의 움직임 속에 조선과 조선기자재,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번 주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에서 힌트를 얻어볼지 주식 레슨 라이브에서 알찬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고요. 채팅창도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합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레슨 라이브 출발합니다. 오늘은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우리 시장 오전에는 50만 닉스 터치가 나오고 삼성전자도 99,900원까지 오르다가 이내 밀리면서 오후장에는 다소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사실은 미국 쪽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국내 시장도 상승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지표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3,800포인트가 이탈을 하더라도 흐름은 살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흐름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코스닥도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항이다. 그래서 오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을 또 해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오늘도 역시 악재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중국은 희토류를 줄이고 있죠. 그게 실질적으로 수출 흐름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두로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대중관세를 155% 인상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뭐 물론 지금 일본과 한국을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공정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과 한국의 입장에서는 공정했나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에이펙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늘도 한번 이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CNN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AI 투자가 너무 높다. 거품론이 확산이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조금 달라요. 일단은 CNN에서는 닷컴 버블보다는 17배, 그다음에 부동산 거품보다는 4배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제는 엔비디아가 약세가 이어졌어요. 근데 AMD가 상승을 했죠. 제가 생각하는 관점으로는 AMD는 아직까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이미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향후에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이런 부분도 오늘 반도체가 조금 조정을 받아주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조금 많은 이슈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슈가 뭐냐면 셧다운을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주 말이죠. 주말쯤 되면 변동폭이 많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셧다운을 해제하는 건 정부 정책의 재정 문제잖아요. 이 재정 문제가 공무원을 대량 해고를 했다라는 걸 참고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아마 다음번에는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국내 증시 쪽으로는 오늘 자동차나 혹은 조선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외에도 일부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좀 아쉬웠던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업종을 확인하면 조선 기자재가 상승을 하는데 뭐 3분기 실적 기대가 되고 있죠. 그 외에도 통신 장비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징주를 확인해 보게 되면 하나오션이에요. 목표가를 10만 8천 원에서 12만 8천 원으로 키움증권에서 발표를 했는데 3분기는 참고로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됐냐? 여름휴가 영향, 조업 일수도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직전 분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컨센서스에 대비해서는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슈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회성 비용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게 되면 키움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죠. 이거는 역시 조선의 믹스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에 대한 모멘텀도 존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주가가 사상 최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내년에도 역시 사상 최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는 게 지금 3분기에 당연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에도 역시 실적 성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박스권 돌파 기대감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오션이 지금 앞으로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잠수함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호주라든가 폴란드 이쪽에 잠수함 모멘텀도 계속적으로 있고 그만큼 실적이 나온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내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항 부근이었던 12만 4천 원을 뚫고 올라가는지의 여부를 좀 확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만 4천 원을 만약에 뚫고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다시 한번 10만 원 부근대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하셔서 하나오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를 할 때 하나오션을 나는 들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 팔아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DMA 차트를 설정을 해놓으면 거기 매수 매도 타이밍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외에 나는 다른 종목도 매수하고 싶다 하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 제가 검색 시까지 포함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무료로 이거를 받아 가신다라고 하면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매수 매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무료로 이거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 안에서 하나오션을 눈여겨본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제 많이 올랐던 쪽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또 섹터별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즉각적인 장중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화요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는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시 평소에도 전문가님과 더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 하시다면 아래 하단에 나오고 있는 공부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큰 화면으로 방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수익 레슨 시간입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문의가 많아서 한 번 더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월요일과 수요일이죠. 오전 8시 30분에는요.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전문가님과 평소에도 실시간으로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장중 대응 밀착 관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하단에 나오고 있는 공부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또 공부방에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기법 자료집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료집까지 참여하셔서 알차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공략주들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의 공략주 매일 목표가 달성 종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자동차와 부품 업종 강세 속에서 우리는 10월 16일에 공략한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HL 만도가 3거래일 만에 9%대 상승하면서 목표가를 터치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이 상승이 나올 좋은 자리에서 잡아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향후 전략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네. 확인해 보시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상승하는 종목들, 그래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종목들이 꽤 많은데 오늘도 역시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있습니다. HL 만도가 장중에 목표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파이더 원칙을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이 수급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가의 위치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만큼 바닥에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적이 좋은 종목이 바닥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치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세가 상승이 전환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고요. 매매 타이밍, 리스크, 이래서 스파이더 원칙이라고 제가 얘기를 좀 해놨는데 오늘 이슈가 된 것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좀 당황스러웠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종목이 이제 ST팜이에요. 확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게 되면은 오늘 HIV 이 치료제 임상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확인을 해보게 되면 11일 차까지 약 15에서 35배가 감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1차 감염 치료 가이드라인보다 3.16배 감소를 하게 되면서 1차 효능 지표를 충족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글로벌 바이오 혹은 제약 업체도 이렇게 성공한 적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지금 보통은 주사를 맞게 되면 바로 낫지는 않잖아요. 그 약효가 극에 달하는 시간이 4시간에서 뭐 5.5시간 사이까지 도달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10일 반복 투여 후에 축척도 역시 경미하거나 관찰된 바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의 경우도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죠.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54억에서 99억으로 그리고 209억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위치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사상 최대의 실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거죠. 이전의 고점은 15만 원이었습니다. 즉 10만 원부터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 50%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기관 쪽이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하고요. 기관 쪽에서 매도를 쭉 하락을 했을 때 주가가 하락을 한 거죠. 이때 다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할 때, 기관 쪽이 매수를 할 때 주가의 움직임이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급은 기관의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오늘 기관 외국인이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은 기관에서 매도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확인을 해볼 거냐면 분기 실적 10분봉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오전에 이렇게 음봉이 하나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횡보가 지속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죠? 외국인 쪽이 매도를 하게 되면서 오늘 매도할 거는 다 매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즉 추세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96,000원을 좀 체크해 보세요. 이 96,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미국 증시에 따라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충분히 기술적 반등도 노려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저점이 형성이 되었던 9만 원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주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그다음에 관계사,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회사들에서 지금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팜 오늘 뭐 큰 폭으로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9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PNT의 경우도 역시 뭐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조정을 일시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보통은 우리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곳이 있었는데 이때도 저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저항을 이탈하지 않았다. 즉 저항이 지지선이 됐다라는 걸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NT의 경우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봉일 때는 거래량을 확인해봐라라는 얘기를 했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종목은 버텨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거래량이 50%가 안 돼요. 참고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PNT는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됐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버텨도 괜찮다. 이 의미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HL만도도 역시 오늘 목표가를 도달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심 종목을 찾을 때는요.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 중에서 주가가 안 간 종목들이 기본적인 관심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분기의 실적이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1,300억 원에서 1,500억으로 늘어나고요. 1,500억에서 내년에 2,300억으로 다시 한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만큼 성장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2분기에 45억이었어요. 그게 531억까지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또한 531억에서 664억으로 4분기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3분기에 만약에 일시적으로 이 컨센서스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3분기의 실적이 일부 4분기로 이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에 이연이 된다라고 하는 건 실적이 더 커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조정을 받게 되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실적은 계속 좋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021년 89,000원에서 36,900원대까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우리는 확인을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수급입니다. 그전에 기관 쪽 외국인의 수급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최근의 흐름만 한번 보자고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에이펙이 지나고 진짜 자동차 관세가 15%로 줄어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HL만도의
모멘텀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목표가가 37,3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표가를 도달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을 우리 확인해 봤을 때 하락하는 추세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보냐면 여기서부터 하락하는 추세에 부딪힐 때까지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를요 43,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도 무난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만도 말씀드렸던 대로 43,000원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상향을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필히 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즉 이탈가도 역시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탈가의 경우는 저한테 좀 저랑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그냥 혼자 만도를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DMA 차트를 설정을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당연히 나오죠. 어차피 3분기와 4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자동차주도 나는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검색식을 통해서도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PC 버전으로만 만들었는데 곧 스마트폰 버전으로도 이 차트 설정과 검색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혹시 매매에 어려움 있으신 분들은 이 DMA 차트 설정하고요. 검색식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L 만도로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조정이 나오면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코멘트 주시면서 2차 목표가로 43,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저점에 잡아주셔서 빠르게 목표가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 자리가 나올 종목들이 궁금하시다면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시고요. 또 개별적으로 만나는 방법은 아래 하단에 나오고 있는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자료집까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방법 만나보시죠. 이교시는 주식 초보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매매 레슨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종목들 정말 손만 대면 종목이 상승이 나와서 시청자분들이 전문가님 기법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오늘 강의도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매매를 할 때는 거래량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드디어 거래량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 거래량이 10,000주입니다. 그러면 매도 거래량은 몇 주가 될까요? 아마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시겠죠. 10,000주가 되는 거죠. 10,000주가. 그렇죠? 그러면 이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은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또 총 거래량은 얼마일까요? 몇 주가 될까요? 이 주식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2만 주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10,000주입니다. 왜냐하면 10,000주를 매수를 한 거는 누군가 10,000주를 매도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이 됐을 뿐입니다. 이 10,000주는 그대로 매도해서 매수로 넘어갔기 때문에 총 거래량은 10,000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가 창이나 혹은 수급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이게 하루에 움직인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추세의 강도나 변화의 시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 좀 더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래량 보조 지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사실은 우리가 많이 쓰는 건 OBV죠. 왜 OBV를 많이 쓰냐면 이게 매집을 하는지 혹은 분산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보조 지표라도 당연히 100% 맞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당연히 보조 지표들이 계속 있는데 우리들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OBV와 함께 거래량 회전율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의 경우는 거래량 회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개만 확인하시고 추후에 이 거래량 보조 지표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게 가격이 현재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래가 감소를 한다. 즉 이럴 때는 신뢰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추세와 같은 방향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추세는 상승 추세가 있을 테고요. 두 번째 추세는 하락 추세가 있겠죠. 이런 예시를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왼쪽에 차트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당연히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또한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이 상승 추세에서는 거래량 없는 조정은 버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역시 똑같죠. 상승할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횡보를 할 때 거래량이 없다가 이 상승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때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반대로 오른쪽은 하락 추세를 의미를 하는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졌던 거죠. 그런데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는 거래가 줄어들다가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런 건 이 추세의 신뢰성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상승할 때는 올라갈 때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고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 없는 조정이어야 신뢰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할 때도 그러면 우리는 맞는 거죠.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 이 추세는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가격의 선행 지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의미를 하는 건 고점이 이렇게 있죠. 이 고점이 있을 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동반이 되지 않아요. 즉 추세가 상승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조정받을 때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점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음봉이 하나 형성이 되는데 그때 장대 거래량이 하나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이 고점을 형성을 했다라는 건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하락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구나라고 우리들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다음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점이 아니라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거래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역시 바닥일 때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바닥을 형성하고 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확인이 하나가 되겠죠. 주가가 바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는 역시계 곡선을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아마 시장을 보는데 가장 편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25일 동안 이동평균한 값을 연결해서 만든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역시 계곡선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역시계 곡선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요. 아래는 참고로 거래량이고요. 위에는 주가입니다. 이게 시장과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잘 맞는데 상승 전환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거래량이 더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럴 경우도 역시 매수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매수를 지속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역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일단은 매수하는 걸 중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가격은 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더 줄어들었다. 이럴 때는 이제는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차트를 확인해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고점이 형성이 되었을 때 오히려 거래량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는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럴 경우는 일단은 매도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가 하락을 하고 거래량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매도를 지속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은 또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는 가격은 하락하지만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부터 반등의 여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다시 한번 줄어들 경우 이때는 이제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홀딩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역시계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루하루 보게 되면은 사실은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역시계 곡선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역시계 곡선의 차트입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일본식 차트를 씁니다. 일본식 차트를 쓰기 때문에 밑에 주봉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이 거래량도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계 곡선이 맞네 안 맞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계 곡선이 만들어진 그 이유를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쓰면 아마 거래량 통해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도움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차트까지 이 DMA 차트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검색식을 포함을 했습니다. DMA 매매를 할 때는 매수 타이밍에서 역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DMA 차트를 설정을 하고 이걸 매매하는 걸 잘 모르신다라고 하시면 뭐 같이 공부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늘 거래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거래량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시간상 다 전해주진 못하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8시 30분에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또 실시간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공부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셔서 자료집까지 알차게 받아보시고요. 화면으로 참여 방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오늘의 종목이 공개가 되는 종목 레슨 시간입니다. 손만 대면 상승, 우리 손대상 전문가님은 이번 주에 어떤 쪽에 집중하실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오늘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일 처음에 할 때 화면이 마음대로 움직였었죠.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종목 잡는데 뭐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분위기가 이런 거 보니까 아마 이 종목이 괜찮지 않을까 대박 생각을 터지려나요? 하고 있습니다. PX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입니다. 보시게 되면 무선통신용 고효율 전력 증폭기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주파수가 일정 범위가 되게 되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쪽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게 지금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차량 모듈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방용으로도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신 쪽으로 계속적으로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증폭기기의 경우는 최근에 차량 쪽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혹시 버스, 프리미엄 버스라는 거 타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프리미엄 버스를 타게 되면 다 탭이 있어요. 탭이 있는데 그 탭이 스마트폰이 직접 움직입니다. 통신을 받는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요즘엔 일상 자동차에서도 이 통신을 받을 수 있어서 인터넷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걸 텔레매틱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텔레매틱스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납품을 합니다. 이 전력을 증폭을 해야지만 향후에 자율주행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기에는 자율주행이 완활하게 쓰일 수는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받아야 되고 그거를 빠르게 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5G에서는 그 속도가 완벽하게 구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6G나 7G 이런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자율주행에 필요한 필수 요소가 이 전력 증폭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올해 상반기였어요. 올해 상반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테슬라 로보택시에 이 전력 증폭기를 납품을 하기 시작을 수주를 받았고요. 내년부터 납품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2분기쯤일 거예요. 그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유럽의 모 회사에 이걸 또 납품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아이폰이라는 걸 쓰시는 분들은 맥세이프라는 걸 아실 거예요. 맥세이프가 뭐냐면 가장 충전이 잘 되는 위치에 맞추고 충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맥세이프 기능과 비슷한 제품을 지금 유럽 완성차에도 납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폭스바겐이라는 회사에 납품을 한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내 H사에도 납품을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그다음에 유럽, 한국 쪽에 이 전력 증폭기가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경우는 로보택시에 들어갈 때 미국의 세 회사, 그다음에 일본의 한 회사와 경쟁을 했는데 한국의 이 작은 업체가 수주를 받았다라는 것만큼 이 기기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내 유일이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147억으로 큰 폭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한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년에도 역시 172억으로 약 한 20% 정도 20%에서 30% 정도 당기순이익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보더라도요. 2분기에는 5억 적자였어요. 그런데 3분기에 38억, 4분기에 45억으로서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주가는 바닥입니다. 바닥에서 이제부터 턴하기 시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6,000원에서 6,200원 사이에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7,800원, 손절가는 5,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보게 되면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애니메이션 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100만 주의 자사주를 처분을 했는데 그 이유는 종속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실적 확인을 해보게 되면 156억에서 210억으로 큰 폭으로 성장을 하는데 올해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상으로 확인을 해보게 돼도 17억에서 73억까지 늘어납니다. 즉 거의 4배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하는 데 반해서 주가는 최근에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전에 저점부터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이 시점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오늘 DMA, 이 DMA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마 내일이 매수 타이밍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히든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역시 DMA 차트, 거기서 검색식을 통해서 우리는 종목을 찾고요. 그게 완벽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 이런 종목을 가지고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유료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책자로 드리거나 혹은 PDF 파일로 혹은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혹은 이제 나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수익 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으로 PS 일렉트로닉스 짚어주셨는데요. 전력 증폭기 제조업체로 내년에 테슬라와 또 유럽의 폭스바겐에도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애니메이션 방송업체하는 히든 종목 주목해 주셨는데요. 요즘 전문가님의 적중률과 수익률이 뜨거운 만큼 이번에는 나도 함께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공부방에 참여하셔서 자료집까지 알차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8시 30분에는요.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 레슨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외에도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